오늘의 그 강연 제목은 시장의 철학. 저자인 윤평중 교수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겁니다. 우선 윤평중 교수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. 윤 교수님은 고려대 철학과를 나오시고 미국 사우던 일리노이즈 유니버시티에서 석박사를 하셨죠. 여기 안 가보셨을 겁니다. 전 가봤는데 시카고에서 한 400km 넘게 떨어져 있고 엄청 멀어요. 저기서는 철학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. 그 이후 한신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. 대학원장, 학술원장, 하여간 중요 보직은 다 거치셨고, 제일 유명한 건 역시 조선일보 윤평중 칼럼이죠. 저거는 현대 지식인이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. 우리 포럼 올해 포브스 북클럽하고는 인연이 많습니다. 제1기 작년 4월 18일 날 국가의 철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또 강연을 하셨습니다. 주요 저서는 국가의 철학, 주체 개념의 비판, 자유주의 정치 철학, 급진 자유주의 정치 철학, 논쟁과 담론, 이런 하여간 시사성 높은 자유주의 사상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. 이 책은 제가 읽어봤는데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요. 대충 읽어봤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 철학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해는 다 안 했는데 우선 중요 대목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지금 책의 목차입니다. 1부터 7까지 목차인데 이슈들이 뭐냐면 첫 번째 시장 철학의 그 히스토리를 이제 기술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쉽게 독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허생전과 베니시상의 얘기를 꺼냈고요. 이 경세 제민의 복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정약용 선생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도 경세 제민이 나왔죠. 조선조의 선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, 그죠? 이 경자가 불경, 성일경 할 때 다 경자가 저거 들어가죠. 그러니까 저 경이라는 것이 다스릴 경입니다. 좋은 말엔 다 들어가는 거고, 제라는 것은 이끈다는 거죠. 구제한다 또는 물을 걷는다 이런 하는 거니까 돈으로 다스려서 하여간 그 국민들을 잘 이끄는 것이 경세제민인데 이게 안 된다. 그다음에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거를 쓰면서 사실 경제민주화가 급속히 우리가 고속 성장을 했지만 이게 한계에 이른 그 상황과 이유를 좀 설명을 했고요. 시장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시장을 옹호하시는 이론을 전개했습니다. 그리고 시장을 거부한 현실 사회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마르크스와 헤겔을 언급을 했고요. 그다음에 특히 그 정치가 경제인 북한에서는 시장화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. 그래서 결국은 망할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내리셨고, 그다음에 시장 질서와 정의론에서는 르상티망과 울혈의 사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. 이 르상티망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. 네, 이 르상티망은 불어인데요. 영어로는 르센티먼트라고 그러고, 저거는 이제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입니다. 한. 우리가 가슴 응어리진 거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울혈인데, 저건 이제 북한 용어사전에 나오는 말로 해석이 됐고, 울혈은 영어로 말하면 컨제스천입니다. 체한 거예요. 피가 딱 체한 거죠. 컨제스천 위드 블러드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르상티망이라는 용어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께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, 니체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썼습니다. 니체가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, 니체도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철학적인 업적은 많은데, 인간이 태어날 때는 굉장히 도덕적인 관념이 없었다는 거죠. 성경 말씀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하이에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인간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미에 대한 관념뿐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미에서 이것이 고귀한 것이냐 비천한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옛날에 태초에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인데, 어느 날 갑자기 강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강한 사람이 자꾸 푸시를 하니까 반작용이 생기는 거죠. 그 반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 가치가 생긴 거죠. 모든 것이 뒤집어진 거죠.
강한 자가 없었으면 생기지 않았던 것이. 이거를 가슴 속에서 만들어주는 그 심리적 힘, 이게 르상티먼입니다.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. 우열이란 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전에만 있는 거죠. 사춘이 논사하면 배 아픈 거 이런 게 우열입니다. 자유시장과 대중은 이제 이 항목에서는 시민적 주체 형성과 교육의 철학의 중요성을 언급했고요. 사실과 수기 문화, 여기에서는 이제 합리성이 소통과 통합의 근본이다. 이것은 김병준 그 원장의 강의에서도 몇 번 나왔던 거죠. 수기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해서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뭐 이 책의 어떤 시장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뭐한 것 같고, 시장의 철학이라는 공부를 하기 전에 여기서 언급된 그 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겠냐. 선행학습을 좀 놓습니다. 허생전 다 읽어보셨죠? 그 허생전의 연안박지원, 요 때가 그러니까 정조식입니다.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이 1801년에 귀향을 갑니다. 정조 때 잘 나가다가. 이 양반이 쓰는데 소설인데 한문 소설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문 소설이 없어요. 한글로 된 소설이 거의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대를 쓰면 안 되니까 100년 전으로 거슬러서 효종 때 얘기를 쓴 겁니다. 그 줄거리는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마누라가 하도 바가지를 끄니까 7년째 돈 벌어 그러니까 7년에 공부를 박차고 이제 돈 벌러 나갑니다. 근데 이것도 이상주의죠. 갑부 변씨한테 갑자기 가서 1만 원 빌리니까 또 이상한 사람이 또 빌려줍니다.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과실을 전부 다 2배 주고 사죠. 전국에 있는 과실을 다 삽니다.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가 되니까 과실이 없지 않습니까? 그걸 또 10배를 주고 팝니다. 그 다음에 제주도 가서 말총을 다 삽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갓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또 다시 10배 팔고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, 이때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벌써 했어요. 똑똑한 사람이죠. 국가 경제가 형편없다. 내가 요 정도 만냥 갖고 나라를 흔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엉망이냐.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역선이 없지 않냐 우리나라에. 배가 들어오는 배가 없으니까 외국 물자가 안 들어온다. 그 조그만 나라에서 나는 물자 요거 갖고 얼마 안 된다. 그다음에 수레가 없지 않냐. 수레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없으니 이게 물류가 제대로 되는 나라냐. 이래서 분명히 한국이 망한다 했습니다.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는 못 벌길 것이다. 이러겠습니다. 그래서 섬나라에 이상사를 신하겠다고 이제 낭인들을 끌고 가서 성립해서 다시 나오죠. 나와서 이제 양반들한테 갈파를 합니다. 인재를 발굴하라. 무역과 유학을 해라. 그리고 외교를 하라. 이 외교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 게요. 효종이 이제 청나라를 치겠다고 국벌 정책을 썼는데 이걸 굉장히 비난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명나라의 귀족들, 한족들 귀족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, 조선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잘 우리가 대접을 해서 친근함을 유지시켜 놓으면 언젠가 한족의 세상이 되면 그때 우리나라가 대박 난다.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얘기했습니다. 베니스 사인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. 이상주의죠. 셰익스피어가 최고로 못 쓴 희곡 아닌가 싶은데요. 샤일록이 나옵니다. 유대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벌써 영국 사회에서 반유대주의, 엔티세미티즘이 강했던 거죠. 그 유대인을 아주 너무 차별적으로 묘사를 했고요. 그 탈무드를 쓴 마빈 토카이어는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샤일록은 유대인 상인이 아니다. 유대인 상인은 그 돈을 놓고 살 1파운드 갖고 흥정할 사람이 아니다.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안토니오는 이상주의자죠. 친구를 위해서 돈을 다 꿔주고 자기는 가난뱅이가 될지도 모르는데, 시오노 나나미는 이 사람을 엄청 비난했습니다. 리스크 분산도 모르는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. 비시니오는 대책 없는 금수저입니다. 엄청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재산 다 까먹었어요. 그러고 나서 또 포샤가 이쁘고 돈 많으니까 거기에 또 어떻게 비비고 했는데 미래가 불투명한 친구입니다. 저런 친구한테 딸 주면 망하는 거예요. 포샤,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죠. 돈을 마다하지 않죠. 모로코 왕자, 아라곤 왕자가 돈 엄청 갖고 오는데 다 뿌리치고 주는데 법률주의 진영 꽝입니다. 그 당시에도 벌써
인신의 매매는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. 벌써 베니스 법에. 근데 그걸 소재로 썼다는 것은 섹스피어나 다 무시했다 하는 거예요. 참고로 제가 이제 그 세계 최초의 소설, 우리가 일본을 자꾸만 무시하는데요. 세계 최초의 소설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. 일본의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여자인데 11세기 초에 나왔습니다. 소설 제목이 젠지의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황태자의 사랑 얘기를 3대에 걸쳐 쓴 거거든요. 50권짜리 장편입니다. 세계 최초의 장편이고 사랑에 등장한 인물들 묘사를 현대 소설과 똑같이 묘사를 했다라 가지고 이건 세계에서 자타공연한 세계 최초의 소설이고요. 대단한 겁니다. 그리고 이 일본 집회 2,000원권 뒷면에 이렇게 오른쪽에 저 여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실 2,000원권 쓰는 나라가 없죠. 2,000원권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안 씁니다. 근데 조금 선진국들은 다 써요. 1불, 2불 쓰지 않습니까? 다 쓰는데 저 돈, 여자 사진 나온 저 돈이 10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. 2,000원권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쫙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저게 100만 원, 150만 원 올라가고. 우리나라는 최수의 설공찬전이라는 게 한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16세기 나왔는데 김시습의 금오신화도 한문으로 되어 있었죠.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최남선이 저 금오신화의 그 인쇄본을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. 우리나라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1844년 간행한 일본 목판본을 1910몇 년에 가서 찾아가지고 갖고 온 게 우리가 최초입니다. 그 다음에 김만중의 국몽이 이제 17세기고 홍길동전이 17세기 후반인데 허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. 왜냐하면 허균이는 16세기 때 사람이고요. 저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길산이는 17세기 말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절대로 허균이가 쓴 거 아닙니다. 마르크스는 알죠. 1818년에서 84년인데 망명지에서 공산당 선언을 하고 자본론을 썼습니다.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학파를 형성하고 여기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내세우는데 계급태종으로 우리가 진보할 수 있다.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뒤집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. 노동계급의 혁명적 행동으로 자본주의를 면말시키고 사회경제적 해방축을 한다 그러는데 유럽에서는 작년 200주년 기념식을 어마어마하게 성대게 했습니다. 뭐 독일, 스위스, 영국 이런 데서는 저 200주년이 최고의 학술대였죠. 헤겔을 얘기를 했는데 헤겔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. 정반합 뭘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이상주의 철학자죠. 신문기자, 뭐 베를린 교수까지 하고 이 사람은 좀 이상한 게 정반합을 쭉 거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절대이상에 도달한다는 거죠. 절대이상에 도달하면 이제 역사를 쓸 필요도 없다. 그래서 역사는 이제 없어진다. 이런 주장을 한 거죠. 이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게 국가와 종교와 철학이 하나다.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.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딱 잡으면 이거 움직일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했던 거죠. 이러한 정신이 결국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해서 마르크스에서 발전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선행학습은 여기까지 하고요. 그러면 이제 윤병중 교수님을 모시도록